하급지 신축과 상급지, 최상급지 구축 꼬마 아파트 복도식을 했을 때 주차 저녁에 와도 되는 거, 커뮤니티 이런 걸 보시는데 정말 초보다운 발상이시고 아파트 단지 안쪽이 아니라 현관문 안쪽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바깥의 입지가 어떻게 되나. 뭐 소클님은 지금 투자보다는 내 집 마련부터 먼저 해라 이런 주의시죠? 제가 해보니까 투자하는 수익률은 높을지 몰라도 수익이 많지는 않았던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의 안정. 그리고 저도 이제 투자용으로 살 때는 이제 팔 생각을 하면서 샀던 건데, 이제 내 집 마련으로 초등학교에서 얼마나 가까운데 학원가가 잘 형성돼 있나 이런 식으로 내가 살 집이다 보니까 좀 더 꼼꼼하게 보는 게 이제 좀 늦게 됐죠. 그래서 워킹맘, 애기 엄마 분들이 특히 집을 잘 보는 이유가, 부동산 공부를 안 하셔도 잘 보는 이유가 집 구조만 보더라도 이제 여기는 애 목욕시키기 좋은 집이다. 햇빛 많이 들어오는 집이다. 여기는 애가 학교 다니기 안전하겠네. 이런 거를 본능적으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굉장히 강하죠. 결국 뭐 주변 사람,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지 투자가 잘 되는 거죠? 내 집 마련은 특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진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자, 뭐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우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물건부터 확인. 예. 네. 왜냐면 매도자가 거기다 집을 내놨고, 그러면은 그 사장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그 동네 원래 터줏대감 사장님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네에 대한 브리핑을 잘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장점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꼭 그 옆에 지역을 가서 크로스 체크로 저 지금 이 지역하고 저 옆에 지역을 비교해 보는데 저 옆에 지역의 단점을 얘기하면 1시간 동안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 지역의 단점을 크로스 체크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시는 게 아무래도 그 전체를 파악하는데, 장단점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그 핵심 지역에서 네. 여러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의 의견을 서로 듣다 보면 네. 자신의 기준이 딱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네. 간판이 낡은 사장님들은 이제 그 동네 터줏대감이시다 보니까 그 동네 역사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전통적으로 그 동네에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에 대해서 딱 분류를 해주세요. 근데 이제 간판이 새로 됐고 이제 공인중개사 따갖고 막 들어오신 사장님들은 그런 역사는 모르지만 이 동네 이제 앞으로 벌어질 호재라든가 최신 소식에 또 강하세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서 많이 발품을 팔아야 된다. 주말은 퇴근길은 거의 부동산에서 보내셔야 된다. 최소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네, 6개월 투자를 하시면 이게 뭐 어려운 시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들의 삶이다 보니까 출퇴근길, 애들 학교, 초, 중, 고, 그리고 마트, 백화점, 이런 우리가 늘상 보는 거를 현장에서 직접 자기가 낯선 지역에 가서 그거를 파악해내는 건데, 데이터를 우선 보고는 가지만 눈에는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세 지도라고 지도 위에다가 이렇게 KB 시세 같은 걸 이렇게 적고 가는데, 그거를 적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다시 들여다보면 이제 그 데이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결국에는 뭐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래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이런 기준을 갖는 매수 타이밍 이런 거 혹시 어떻게 기준으로 삼고 계세요? 매수 타이밍은 우선 작은 계획이 나와야 돼요. 작은 계획. 이게 고3 같아서 내가 대학교를 선정을 하려면 수능 점수가 나와야 됩니다. 내신도 나와야 되고. 요 두 가지가 확보돼야 내 타이밍이 결정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금리가 저금리냐 고금리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고, 아니면 공급량이 많다 적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수요 자체는 내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수요 자체는 내 개인 상황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자금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고, 내 감당 가능권의 아파트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보통 쉬운 선택을 합니다. 내 돈 안에서. 내 월급이 이제 350이면 대출 이자는 내봤자 200. 원금 포함해서 150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수능 점수를 높여서 더 좋은 대학교를 가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오히려 네, 조금 무리해서라도. 무리를 해서 공부를 해라. 고3이 그 편안하게 대학교를 가면 그건 잘못된 거고, 고3 때는 진짜 총력전을 다해서 목숨 걸고 공부해서
지금 너가 이 정도는 인서울인데 여기서 조금만 10점만 더 점수를 높이면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지금도 하루에 5시간밖에 못 자요. 4시간밖에 못 자요. 근데 1년만 고생하고 나머지 인생 편안해지자.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울대 간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막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확률상 좋은 대학교,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하나의, 그리고 우리 가족과 가문을 위해서 이사를 가는 거잖아요. 좋은 지역으로. 그런 거에 총력전을 다했을 때 그 얻는 보람, 그런 것들까지 합해 보면은 충분히 그런 희생을 치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일부에서 제가 좀 궁금했었던 부분, 네. 아까 초소형 꼬마 네. 아파트에 네. 관련된 뭐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소쿨님은 핵심 입지에 그래도 이런 꼬마 아파트가 앞으로 유망할 거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유도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수요하고 공급 차원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수요는 지금 1인 가구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상위권에 30% 이상이 1인 가구입니다. 근데 공급 측면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집을 짓느냐, 아파트만 말씀드립니다. 저는 네. 아파트 1인 가구용으로 꼬마 아파트로 10평대로 공급이 되는 거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네, 요즘 진짜 신축 빼고는, 신축도 양이 적죠, 굉장히. 그리고 10평대가. 임대 아파트 쪽에서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 입지 좋은 곳에 꼬마 아파트로 복도식으로 공급이 충분하지가 않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예정입니다. 네, 이게 지금 뭐 광명의 새로운 뉴타운 뭐 한 6억대 정도, 센트라스는 한 9억대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꼬마 아파트 가격대가. 네. 그리고 뭐 리센츠 이런 데는 뭐 이미 10억대가 넘어섰고. 네. 이 가격대가 지금도 약간 높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25년 동안 집값이 싸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네, 네. 항상 집값은 비쌌고 음. 말이 안 된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전 그런 얘기를 드려봅니다. 예전에는 짜장면 값이 500원, 1000원, 너무 학력고사 세대 그랬는데, 지금은 뭐 짜장면 값이 뭐 7, 8천 원 하고, 이런 상황이 말이 안 되면 그럼 굶어야 되나요? 그렇죠. 이번에 그 대통령님께서도 돈이 없으면 굶어야 되는 게 아니라 빌려 와서라도 우선 밥을 먹고 일을 해서 나중에 갚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뭐 밥을 먹고 비싸도, 그러니까 비싸든 싸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2년마다 이사 안 다니고 4년마다 옮기지 않아도 되는 집을 사야 되는데, 그게 조금 좁더라도 꼬마 아파트들에도 입지 좋은 곳에 인프라, 교통 환경 확보시 안정된 곳, 그리고 치안이 안전한 곳,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게 더 유망한 투자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럼 꼬마 아파트로 시작을 해가지고 30평대로 이렇게 갈아타기 전략,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께 혹시 소개시켜 줄 수 있나요? 예. 그 갈아타기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꼬마 아파트로 시작했지만 소형 20평대, 그리고 30평대, 9평까지만. 지방은 40평대, 50평대도 잘 팔리지만 서울은 강남 빼놓고는 9평 이상은 대형 평수는 잘 안 팔립니다. 오히려 대형 평수하고 9평이 가격이 같아요. 그 얘기는 대형 평수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평당 가격이 꼬마 아파트일수록 더 높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죠. 뭐 10층 아파트면 7층이 로열층이었죠. 맞아요. 근데 지금 30층 아파트에서 7층은 저층입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네, 올라갈수록 이게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꼬마 아파트로 보지만 그게 이제 베이스 캠프 같은 거죠. 등산을 할 때 정상을 탈환하기 위한 시작점. 그 동네 사람들이 싫어하는 꼬마 아파트, 뭐 이렇게 나홀로 이렇게 작은 아파트라도 들어가서 우선 그 동네의 인프라를 느껴보셔라. 왜 여기가 최상급지인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해를 못 하세요. 최상급지의 꼬마 아파트 들어가서 소형으로 20평대로 가고 30평대로 가는데, 그게
2년마다 가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자금을 좀 많이 모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10년 프로젝트, 20년 프로젝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꼬마 아파트에서 소형이 10년, 소형에서 국평, 30평이 10년, 그래서 총 20년 프로젝트로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히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꼬마 아파트가 그 주차하는 데 가능한가요? 뭐 단지마다 좀 다른가요? 그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주차가 원활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에요. 아, 주차하는데도 안 나오는 곳도 있겠군요. 뭐 주차장이 불편하고 그리고 또 커뮤니티 구축이다 보니까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그런 많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렴하죠. 아, 네. 그러니까 가성비 차원에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그게 오히려 수도권의 뭐 5구 타입 이런 것보다도 더 나을 수 있다. 네. 10평대 투자가. 그러니까는 하급지 신축과 상급지, 최상급지 구축 꼬마 아파트 복도식을 했을 때 초보자분들은 무조건 현관문 안쪽에 디귿자 싱크대, 깨끗한 집, 주차 저녁에 와도 되는 거, 커뮤니티 이런 걸 보시는데 그거는 이제 정말 초보다운 발상이시고 입지라는 건 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도 부동산 책에 제일 많이 써 있는 단어가 로케이션. 그러면은 아파트 단지 안쪽이 아니라 현관문 안쪽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바깥의 입지가 어떻게 되나. 미국처럼 그렇게 큰 땅이 넘쳐나는데도 왜 뉴욕은 수백억짜리 집이 있나. 그건 결국엔 입지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보러 다니지만 결국엔 여러분들이 보러 다니는 거는 그 입지 땅입니다. 그 땅의 가격, 가치를 판단하는 눈을 키우셔야. 그러니까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 가치를 판단하는 게 이게 부동산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자, 소클님이 요즘에 혹시 주목하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약간 단지나 지역 좀 한 몇 가지 조금 뭐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좀 있으실까요? 잠실. 그냥 제 책에도 나왔는데 이제 리센츠. 그냥 찍겠습니다. 네네. 잠실 쪽 보고 있고 이제 노원구 쪽. 사회 초년생들은 아마 강남 선구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노원구 쪽에 6억 이하는 아주 많죠. 그쪽에서 신혼집을 시작해서 7호선 타고 이제 강남 쪽으로 소형 국평 이렇게 점점 방향성을 잡으시는 게 테크트리상 좋다. 네, 그리고 강동 쪽도 요즘 많이 올라가고 이제 하남 쪽, 경기도 쪽에서는 하남 쪽이 이제 9호선 들어가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하남하고 과천하고 분당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원래 분당도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분당도 이제 학군지 쪽, 서현순회 쪽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그 학군지 쪽이 아닌 이제 야탑이나 미금 오리 쪽으로 조금 저렴한 쪽으로 꼼꼼하게 장부 물건을 잘 찾아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뭐 분당의 맨 위인 야탑과 맨 아래인 오리 만약에 투자하신다면 이 둘 중에 위가 좋나요? 아래가 좋나요? 아래쪽을 더 선호하죠. 아래쪽을 좀 더 아래쪽을 선호하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좀 이런 게 좀 궁금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꼬마 아파트 이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정말 추천하고 싶은 이런 분들이 좀 있으세요?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그 노초조 노총각분들 미스 싱글. 거기서 만나요. 아, 맞나요? 그래서 각자 꼬마 아파트를 팔아서 합쳐요. 아, 그거 좋다. 그래서 강남 3구로 들어옵니다. 네. 그 생각을 못했네요. 싱글이 꼬마 아파트를 샀는데 둘 다 꼬마 아파트를 갖고 있어. 맞아. 그럼 10평을 합쳐서 20평대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기 낳으면 30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 테크트리가 있군요. 그래서 리센츠에 이제 저희 수강생들 내 집 마련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 40명의 노처녀가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미혼 남자분들이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연락 바랍니다. 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선남 분들 연락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0년대 중반에 완공이 되는데 호재가 없죠. 완공이 됐으니까. 근데 이용객이 급증합니다. 부동산은 수요거든요. 강남처럼 인구가 증가하는 곳, 그런 곳이 어디냐. 한강 이남 쪽의 라인과 천사의 초대가 저는 분들 굉장히 중요해요.